무차별적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언론은 저마다 떠들어대고 경찰은 갈피를 잡지 못하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해결할 단서가 한 편의 소설 속에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그냥 문학적인 상상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허구의 탐정이 현실의 범인을 정확히 지목했던 문학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명석한 실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19세기 파리입니다. 그곳에 마리 로제라는 아주 아름다운 향수가게 점원이 있었어요. 도시의 명물일 정도로 유명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이름이 파리 전체를 충격과 공포로 물들이게 됩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시죠. 사실 마리가 사라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1년 전에도 해군 장교와 연문설이 돌면서 일주일간 자취를 감췄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6월 22일 일요일 약혼자에게 이모댁에 간다는 말을 남기고 두 번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녀는 센강 위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맙니다.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나 있었고 레이스 조각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단단히 묶여 있었죠. 옷은 전부 찢겨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보닛끈이 보통 매듭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선원 매듭으로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파리 경찰은 완전히 손을 놓고 맙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폭발하는데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결국 경찰은 마지막 희망으로 예전에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을 해결했던 그 명석한 아마추어 탐정 시 오규스트 뒤팽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팽이 마주해야 했던 건 범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온갖 추측과 가짜뉴스로 들끓는 언론이었죠. 그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뒤팽의 수사 방식은 아주 독특했어요. 언론이 퍼뜨리는 잘못된 이론들을 논리로 격파하는 거였죠. 심지어 범죄 현장에는 가보지도 않아요. 그냥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서 신문 기사만 가지고 진실을 꿰뚫어 보는 이른바 안락의자 탐정의 방식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자, 당시 신문들이 내세운 첫 번째 주장입니다. 르 에투알이라는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죠. 시신이 너무 빨리 떠올랐으니 마리가 아니다. 어때요? 언뜻 들으면 꽤 그럴듯하죠? 하지만 뒤팽은 이 주장을 순수한 물리법칙으로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과 이미 죽은 뒤에 물에 던져진 사람의 몸은 상태가 다르겠죠? 폐에 물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문사가 말하는 경험이라는 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낭설에 불과했던 거죠. 자, 첫 번째, 가짜뉴스는 이렇게 격파했습니다. 뒤팽의 다음 목표는 당시 대중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던 가장 인기 있는 이론, 바로 갱단의 소행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리가 여러 명의 흉악범들에게 집단으로 공격당했다고 믿었어요. 숲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이런 추측에 불을 지폈죠. 하지만 뒤팽의 눈에는 이 모든 게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뒤팽의 논리가 빛을 발합니다. 그는 갱단 이론의 허점을 정확히 5가지나 짚어내요. 첫째, 건장한 남자 여럿이 여자 한 명을 상대하는데 그렇게 격렬한 싸움의 흔적이 남는다? 이건 오히려 단독 범행일 때 나타나는 저항의 흔적에 가깝죠. 둘째, 범죄 집단이 피해자 이름이 적힌 손수건 같은 결정적 증거를 현장에 남길 만큼 어설플까요? 셋째, 여러 명이 시신을 옮겼다면 들고 갔을 텐데 왜 끌린 자국이 남아있을까요? 넷째,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는데 공범 중 단 한 명도 배신하지 않았다? 이것도 이상하죠? 마지막으로 숲속 증거들은 너무나 자기적이라 마치 누군가 일부러 경찰을 속이려고 꾸며놓은 무대 같다는 겁니다. 이 모든 모순은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범인은 여러 명이 아니다. 자, 이제 모든 거짓과 추측의 안개가 걷혔습니다. 뒤팽은 무너진 이론들의 잿더미 위에서 오직 논리만으로 진실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뒤팽의 추리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1단계,
격렬한 몸싸움 흔적은 당황한 단 한 명의 범인을 가리킨다. 2단계, 그 특이한 선원 매듭, 범인이 뱃사람이라는 표시다. 3단계, 마리의 과거 가출 전력은 비밀스러운 연인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4단계, 목격자들이 말했던 검은 피부의 남자가 바로 그 연인일 것이다. 5단계, 근처에서 발견된 주인 없는 보트가 바로 시신을 유기한 수던이다. 결론, 6단계, 범인은 그녀의 비밀 연인이었던 바로 그 해군 장교다. 정말 완벽한 추리죠? 이걸로 사건 해결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직입니다. 지금부터 이 소설이 쓰인 진짜 목적,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공개됩니다. 사실 파리의 마리 로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 소설은 뉴욕에서 실제로 살해된 메리 로저스라는 여성의 미제 사건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어요. 센강은 허드슨강이었고 파리의 거리는 뉴욕의 거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의 사건을 그대로 복제한 거였죠. 작가인 에드거 앨런 포는 소설의 각주에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이건 그냥 소설이 아니라 신문기사라는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현실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는 아주 대담한 지적 실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포가 소설 속 뒷팽의 입을 빌려서 제시했던 가설, 즉 범인이 해군 장교라는 그의 추리가 몇 년 뒤 실제 사건 관계자들의 자백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허구가 현실의 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본 정말 소름 돋는 순간이었죠. 결국 이 작품이 우리에게 남기는 건 단순한 추리소설의 재미, 그 이상입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감정이 논리를 압도하기 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실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180년 전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뒤팽이 되어 진실을 가려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